2022년 12월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항구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비롯한 폴란드 행정부의 수뇌부들이 아직 채 온기가 식지 않은 검은 철갑의 괴물들을 맞이하기 위해 직접 항구까지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K9 자주포와 K2 전차였습니다. 냉전의 종식 이후 전 세계의 무기 공장들은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규모 지상전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 유럽의 방산 라인은 멈췄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에서 포성이 울려 퍼지자 세상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장 우리 가족과 영토를 지켜줄 압도적인 화력의 실체가 어디에도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독일의 정밀함도 미국의 자본력도 당장의 공백을 메우지 못할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비즈니스의 기록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끈기와 절박함이 빚어낸 거대한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와 스펙 뒤에 숨겨진 K9 자주포가 세계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저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흔히들 무기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전장의 지휘관들이 내리는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전장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가장 완벽한 무기란 결국 최후의 순간까지 고장나지 않고 적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포탄을 쏟아낼 수 있는 신뢰성의 상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의 PCH 2000을 제치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주포가 마치 정밀한 슈퍼카처럼 극도로 복잡하고 섬세한 설계를 지향했다면 한국의 K9은 혹독한 산악 지형과 진흙탕 그리고 영하의 추위와 폭염을 모두 견뎌내야 하는 전술적 범용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K9의 진가는 단순히 멀리 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압도적인 발사 속도와 생존성에 있습니다. 분당 최대 9발 이상을 사격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한 대의 자주포가 서로 다른 각도로 3발을 쏴서 목표 지점에 동시에 떨어뜨리는 TOT 사격 능력은 단 한 대의 K-다운이 일가의 포병소대의 화력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이 대응 사격을 하기 전 핵심 목표를 초토화하고 즉시 자리를 옮기는 사격 후 이동 성능인 슛 앤 스쿠트 능력을 극대화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 중인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K9의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장비가 실전에서 보여준 놀라운 생존율과 기동성은 전 세계의 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험지에서도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내달리는 1000마력급 파워팩의 위력은 자주포가 단순한 포병 장비를 넘어 지상의 기동 타격 부대로서 기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독특한 탄약 운반 장갑차인 K표용과의 결합은 전장에서의 전투 지속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사람이 직접 포탄을 나르는 수동 방식을 고집할 때 한국은 탄약 보급까지 자동화하여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사격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성능의 이면에는 지난 수십 년간 휴전선이라는 긴장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개량하고 실전적 훈련을 반복해온 우리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녹아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장 기술자들은 우리가 실패하면 안보가 무너진다는 절박함으로 볼트 하나, 나사 하나를 조여왔습니다. 그들에게 K여행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우리 국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완성도와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철저한 군수 지원이 결합된 K야영의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하나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성능과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달려와 해결해주는 한국인들의 책임감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제 K9은 유럽의 평원을 장악한 기세를 몰아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인 미국 본토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K9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까요?
하지만 K9 자주포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오랜 시간 우리 방산인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치명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주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 즉 파워팩의 원천 기술이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K9에는 독일산 엔진이 탑재되어 왔는데 이는 단순히 부품을 수입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주권적 수출 행위에 거대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는 최종 사용자 승인이라는 엄격한 규칙이 존재하여 핵심 부품을 제공한 국가가 반대할 경우 우리는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었어도 원하는 국가에 팔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동의 몇몇 국가가 K9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수출 승인 거부로 인해 눈앞에서 거대한 계약을 놓쳐야만 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남의 심장을 빌려 쓰는 한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대한민국은 마침내 독자적인 심장 개발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1000마력급 국산 파워팩을 완성해냈고 이는 이집트 수출 계약에서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측은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한국산 엔진의 탑재를 강력히 요구했고 우리 기술진은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석 달 동안 사막의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3200km에 달하는 강도 높은 주행 테스트를 통과해냈습니다. 지표면이 이글거리는 뜨거운 모래 위에서 엔진을 뜯고 다시 조립하기를 반복하며 우리 엔지니어들이 흘린 땀방울은 마침내 독일산 엔진의 그늘에서 벗어나 전 세계 어디든 우리 의지대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 독립을 선포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산 심장을 장착한 K9는 더 이상 독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거침없이 진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국산화한 것을 넘어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음을 의미하며 국가 안보 전략 측면에서도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는 우리 과학자들의 집요한 집념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던 자주포의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독자적인 심장으로 고동치기 시작한 K9의 포효는 단순히 화력을 뽐내는 소리가 아니라 기술 패권 시대에 당당히 주권을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장의 독립을 이뤄낸 K9은 이제 그 기세를 몰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장이자 전 세계 군사력의 정점인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며 또 다른 신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한국의 자주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무기 제조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 육군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차세대 자주포 사업이 기술적 문제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좌초되면서 전력 공백을 메울 즉시 투입 가능한 고성능 장비가 절실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9 자주포는 미국이 찾던 가장 완벽한 다반지로 부상했습니다. 미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인 AOUSA에서 K-자웅은 무대 중앙을 차지하며 미군 장성들과 국방 관계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들이 놀라워한 점은 단순히 포를 쏴서 목표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주력 정밀 유도탄인 엑스칼리버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탄약과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는 고도의 자동화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로 고민하는 미군에게 승무원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면서도 분당 최대 9발 이상을 쏟아붓는 K9A2 모델의 효율성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현지 사격장에서 2차례에 걸친 시연을 통해 그 압도적인 위력을 증명해 보였고 미군 측은 K-야임을 유력한 도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공식화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주력 지상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찾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호주나 폴란드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유연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국 간의 공급망 회복 탄력성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워싱턴의 심장부에서 미군 관계자들이 케이컨의 내부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며 우리 기술진에게 질문을 쏟아내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양산 능력을 동시에 확보한 한국의 저력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실전과 같은 긴장 속에서 무기를 만들고 개량해온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는 세계 국방의 표준을 제정해야 하는 거대한 힘이 된 것입니다. 미국 본토 상륙을 향한 케이언의 진역은 단순히 국산 무기 한 종류를 더 파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안보의 핵심 파트너이자 기술 강국으로서 그 위상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면 K9은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고의 자주포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갑의 신화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K 방산의 화려한 성공에 환호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뼈 아픈 고민과 책임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역대급 수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창원 공장의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방산, 역사상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폴란드에 약속한 납기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육군이 인도받기로 했던 신규 물량은 물론 심지어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이던 자주포까지 일부 차출하여 수출길에 올린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국내 전력 공백에 대한 날카로운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수출용 컨테이너에 실려 항구로 떠나는 K9 자주포를 바라보며 누군가는 우리 안보의 빈틈을 걱정했고 누군가는 경제적 실익과 국방의 가치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만이 가진 놀라운 유연성과 잠재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일시적인 장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존의 구형 장비들을 신속히 성능 개량하고 생산 라인을 평시의 2배, 3배로 확장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 물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공장을 증설하고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방산 공급망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수출 물량과 국내 비축분 사이에 정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엔지니어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생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군은 구형 모델을 더 진보된 최신형 모델로 조기에 교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전 세계는 한국이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보 자산까지 내어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수출 기록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결단한 수많은 이들의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K 방산의 저력은 단순히 뛰어난 기계 성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기어코 길을 찾아내고야 마는 우리 국민 특유의 책임감과 집념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책임지고 지탱하는 진정한 국방 리더로서의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K9 자주포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증명해낸 거대한 의지의 결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70여 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남이 쓰다 버린 포탄 껍데기를 주워 모아 소형 화기를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지상군 화력의 표준을 제시하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단순한 쇳덩이나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의 투지이자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우리 과학자들의 집념이 형상화된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만든 포신이 유럽의 광활한 평원을 가로지르고 이제 세계 국방의 심장부인 미국의 본토를 향해 진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님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K9은
무인화와 자동화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모델을 통해 인구 절벽 시대의 국방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표적을 탐지하고 단 3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수십 대의 성능을 발휘하는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파괴적인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신뢰를 팔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포성은 적을 위협할 때가 아니라 평화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때 가장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책임지는 진정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케인야이의 포효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평화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자부심, K9 탄더의 진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기술에 대한 믿음과 안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 기갑 전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K2 흑표 전차의 숨겨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저력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